네, 다음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한 감정이 저를 집어삼키기 전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좀 두려운 감정이 누그러지는데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저 혼자만 아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생각이 고장난 병에 걸렸고 저는 기분이 고장난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보건센터도 다니고 있는데 반해 어머니는 병이 만성화되어서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튀어나올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아픈데 어머니의 보호자 노릇까지 하니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주어진 걱정과 불안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일종의 사고 장애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조울증 같은 경우가 그런 상호작용을 건드리면 그 망상이라든가 피해망상, 과대망상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의 문제를 자녀로서 겪으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만인지 아니면 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인지 본인에게도 그런 그 우울증적인 그런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거가 어떤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거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가져요. 그냥 혼자서 방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일부러라도 산책을 하고 햇빛을 좀 많이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하시는 거다 하는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연자께서 기분이 고장난 병에 걸리셨고 어머니께서 생각이 고장난 병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 조울증이 기분이 고장난 병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아마 정확하게 그 병명을 어떻게 진단받으셨는지는 글을 남겨주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이제 망상장애나 이런 쪽이신 것 같고 본인은 기분장애니까 조울증이시겠죠? 네. 조울증이겠죠? 근데 네. 조울증에도 기분 장애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망상 쪽으로 그 사고 기능을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약간 그 분열증적 조울증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또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오픈하는 저의 히스토리가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정신병원에 치료차 한 달가량 입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처음이셨거든요. 뭐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하셨고 전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는데 연세가 들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면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주변 이제 친구분들하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 한 두 달가량을 거의 식사를 못 하시고 술로만 사시는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원래도 갖고 있던 성격이 약간 이제 센시티브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막 과도하게 발현이 된 거죠. 막 화낼 때는 막 너무 주체를 못 하시고 막 그런 폭력적인 막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울증을 오래 겪어본 가족으로서 알코올성 조울증이 의심이 된다 이런 우리끼리의 생각을 갖고 아버지를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셨지만 병원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아팠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지만 남편이 아픈 거랑은 또 마음이 너무 달라요. 아빠가 아프신 건 말로 할 수 없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매달려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빠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뭐 누가 돌봐줄 것이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지금은 퇴원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또 나아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이라든가 또는 알코올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걸 놓고 어떤 정신과 병원에 가도록 한다든가 또는 입원하도록 하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전문가나 또는 국가적인 그런 도움을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조 엄마가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오픈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 엄마 아니라 조 부인이 네. 그랬는데 아주 용기 있게 잘 얘기를 해줘서 저도 고마운데 보면서 그 병원에 오히려 보내드린 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글쎄 지금 어머님이 지금 이 당사자분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 병원하고의 협력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같네요. 네, 저는 사연 들으면서 한번 사회복지과 이런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좀 상담을 해보시고 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네,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 환자 가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어머니가 지금 약물도 안 먹고 진료를 안 받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느낄 정도로 이분에 뭔가 장애가 있다, 망상장애 같은 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약물 치료 안 받는다는 거는 저절로 좋아질 가망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가시는 건 힘들 거고요. 먼저 본인이 다니는 병원의 전문의에게 그런 상황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좋은 병원마다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사실 망상 장애 같은 그런 어떤 사고 장애가 오는 거는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어떤 거가 탄성력을 잃는. 예. 근데 이게 자주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돌아오는 게 정말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걸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식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만 이 문제를 어머니 문제를 안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제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뭐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족의 2인 이상의 그러한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사연에 예. 저도 아픈데 어머니의 보호자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만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제 합법적인 디렉션은 저희가 제안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사연자께서 아픈 상황에 아프신 어머니 보호자 역할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공유해 주셨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